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 바로 코로나 대출입니다. 지금부터 다급하게 찾아간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도하겠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은행의 내부 문건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정부가 위기의 돌파구로 내놓은 코로나 대출을 은행들은 실적의 기회로 삼기에 바빴습니다. 대출에 청약 통장과 카드 발급을 끼워 넣는 시기입니다. 지난 4월 금융 약자들을 돕기 위해 실적 욕심에서 벗어나겠다며 코로나 선언까지 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세누리, 전다빈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은행과 금융노조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고통 분담을 위한 코로나 공동선언을 합니다. 펀드나 카드 등에만 집중하지 않게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경영평가도 미루자고 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은행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실적 쌓기보단 어려운 곳에 돈이 풀리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약속을 지킨 건 아닙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고 결정한 4월 말, 하나은행이 관리자와 실무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입니다. 카드가 없는 고객에겐 세일즈 포인트로 삼으라고 독려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2차 대출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턴 끼워 팔기 실적 압박이 더 노골화합니다. 이때부터 좀 더 높은 이자를 받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한 관리자가 대출 담당 실무자에게 사업자에 대한 세트 거래를 5월엔 100%, 6월엔 130% 반드시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적립식 위주로 하라고도 했습니다. 세트 거래는 대출과 적립식 예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했는지 관리하는 영업 방식인데 사실상 끼워 팔기를 지시한 겁니다. 매일 어떤 사업자에게 접촉할지 계획을 짜내야 한다. 부행장과 지역 대표가 실적이 적은 점포부터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취재에 답한 은행원은 1일 실적을 점검하고 순위까지 매겼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지점별 실적을 공유하며 실적이 안 되는 대출 실무자들을 본부로 소집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점에선 소상공인 실적이 10건이 넘지 않는 곳은 특별 조치하겠다거나 직접 소상공인을 섭외하러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코로나 공동선언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실적 압박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끼어 팔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옷가게를 하는 박동호 씨는 얼마 전 하나은행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대출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대뜸 카드부터 만드시라는 말부터 들었습니다. 돈은 구할 데 없고 쓰기 싫다라고 4번 정도 말했었거든요. 연회비 낼 돈도 없다고 하니까 해주세요 전화. 박 씨는 대출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올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못 이겨서 해줬죠. 받아야 하니까 은행이 갑이라 생각하고 저희를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용한다. 이런 일은 다른 은행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하는 이창근 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우리은행을 찾았는데 역시 각종 요구를 받게 됩니다. 주구례 은행으로 다 바꿔달라. 곤란하다.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불편한 내색을 하니 나중에는 카드를 발급해 달라. 이 씨는 청약 통장은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하고 결국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그 사이 대출 예산이 다 소진돼 정작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등에 칼 꼽힌 기분?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어요. 고민하던 이 씨는 정말 하기 싫었던 일, 가족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다른 은행 가서 또 받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 가도 또 비슷한 요구를 분명히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할 것 같았고. 현재 은행법에선 이런 끼어 팔기, 강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신청할 때 청약 통장과 같은 예금 상품 가입을 요구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시중은행들이 4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코로나 대출에는 국민의 세금도 들어갑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은행이 코로나 대출로 끼워 팔기를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금감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실적 압박은 5월 들어 더 세집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2차 코로나 대출 실적에서 하나은행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2차 대출은 정부가 보증 지원을 합니다. 반면 은행이 신용위험 부담을 져야 하는 1차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간 대출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코로나 선언 후에도 일부 지점에선 평가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만들면 15점, 대출은 10점입니다. 선언 전과 같습니다. 한 은행원은 1,000만 원 한도 소상공인 대출이 사실상 900만 원짜리가 될 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보증료 50만 원, 퇴직연금과 적금에 가입시키면 900만 원을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직원은 본부에서 적금을 섞은 세트 상품을 팔지 못한 명단을 작성해 계속 내렸다며 이를 세트 미완성 명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취재 내용에 대해 2차 코로나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점이 아니라 일부 영업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 자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게 마치 실적 올리기로 가는 것, 그게 깨어 팔기랑 꺾기가 있는다는 것들은 궁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올리고 있다고. JTBC 이세누리입니다.